자, 네, 첫 번째 문제, 소수점 첫 번째 문제예요. 가 조건은 뭘까요? 네, 가 조건은 뭐 정역의 원소의 부호가 다르면 치역의 원소도 부호가 다르다,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함수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냐면 x에서 x로의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집합이 두 번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로 갔으면 2는 1로 간다, 그런 식의 얘기가 가조건인 것 같아요. 치역의 원소계수 3개다 라고 한 것은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가 0이 아닐 수로 간다면 치역은 2개가 바로 생긴다. 마이너스 2에 대비되는 2 때문에 0으로 간다면은 네, 0은 부호를 바꿔도 0이니까 네, 하나면 충분하겠죠, 그죠? 3개라는 얘기는 네, 뭐 0이 아닐 수도 한번 가고 0일 수도 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1, F2가 0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 조건은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개념이 쭉 떠오르면 되지. 이 말은 어떤 말과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A가 0이 아니고 그리고 B도 0이 아니다. 이런 식의 개념이 뚝 떠오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네, 1하고 2는 0으로 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함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 만약 질문이 개수 문제니까 이거는 경우의 수 단어에서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함수하고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네, 똑같이 걸리는 문제가 많이 있어서 중간고사에도 한번, 기말고사에도 한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는. 함수의 개수 문제는. 그래서 어쨌든 다 조건을 보니까 1과 2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2와 2를 한번 살펴보죠. 1과 2를 기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2가 갈 수 있는 것은 0 빼고 다 됩니다. 그죠? 2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세자면은 4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가 한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경우의 수가. 그 다음에 1이 가는 것은 만약 2가 1로 갔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결정이 딱 되고 1이 2나 마이너스로 가면 안 돼요. 그럼 치역이 4개가 그냥 바로 돼버리는 거야. 3개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간 걸로 가야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로 가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치역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대응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0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1이 선택할 수 있는 개수는 2가지예요. 마이너스는 거기에 대비되는 F 다른 걸로 가야 되니까 경우에서 한 가지인 거죠. 라고요. 그 다음에 0은 꼭 0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개수가 3개가 되거든. 치역의 개수가. 그래서 0은 정해져 있죠. 다 곱하면 경우의 수는 8가지입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2차 함수를 주고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여기 괄호 안이 x가 아니고 좀 귀찮게 되어 있네요. f쪽도 x가 아니고 귀찮게 되어 있네요. 이걸 가지고 함수 gx는 x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와 b를 구하세요. gx는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나 봅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첫 번째 방법, 그냥 fx의 식을 아니까 gx의 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1 또는 2x 마이너스 1을 빨리 대입한다고 해서 차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좋죠. 차수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fx 플러스 2분의 1은 여전히 2차 함수일 테고요. 2배하고 1을 뺀다고 해도 여전히 2차 함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gx는 2차 함수일 겁니다. 2차 함수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중간에 보니까 최고차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곱되니까 부호가 바뀔 염려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최소값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식을 만들어서 푸는 방법이 있겠네요. 식을 만들어서 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냥 이런 식의 변형은 fxc가 아니니까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하고 x제곱 3x 2 여기다가 이걸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귀찮겠지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게 g2x-1인데 나는 사실 gx가 궁금합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수가 같으면 헷갈리니까 변수를 좀 바꿔줍니다. t로. 그래봤자 함수의 정체성에 크게 달라지는 바는 없습니다. ft가 이렇다는 것은 얼마든지 잘 알 수 있고 또 이렇다면 이렇다는 것도 그냥 알 수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죠. 치환을 해서 여기서 x를 없애주고 싶으면은 저 식 t는 2x-1식을 x는 하고 바꿔주면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지만 x는 하고 식을 정리하면 x를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2분의 t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 x 대신에 전부 다 2분의 t 플러스 1 대입하면 귀찮지만 이걸 다 할 수가 있다고요. 어쨌든 계산은 가능하다. 네. 자, 그러니까 어쨌든 풀 수 있는 기계적인 풀이법이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건 분명히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되고요.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식만 적용을 하면. 이렇게 풀면 아까 건이들 얘기했듯이 이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킬러 문제를 풀기 전에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자 함수의 대부분의 문제는 실제로 합성을 하거나 실제로도 역함수를 만들거나 그런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값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죠. 좋아요. 일단 이 생각을 해봅시다. gx는 아무 데나 썼네. 어떤 gx는 g2x-1하고 어떤 관계일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g2x-1의 최소값이 gx의 최소값과 같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것의 최소값은 같을까? 이런 게 이제 함수를 원론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면은 과연 그 대답에 확신이 드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죠. 자, 그걸 마찬가지로 fx 플러스 2분의 1과 fx의 관계로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것의 최소값은 같을까 다를까? 이렇게. 만약에 같다면 이렇게 fx 최소값과 fx 플러스 2분의 1 최소값이 같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fx 플러스 2분의 1이 최소일 때 g2x-1이 최소일까? 맞아 질문은 네. fx 플러스 2분의 1이 최소일 때 g2x-1이 최소일까? 생각해보는 거죠. 이 모든 게 긍정이면 그냥 문제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긍정이라면. 자, 이 녀석은 딱 보셔도
그럼 4분의 9가 필요하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9가 있겠네요. 그죠? 완전히 바꾸면은 마이너스 4분의 9는 마이너스 4분의 17이냐? 그런 거 같지? 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7인가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 x가 2 최소값만 먼저 할까? 최소값이 똑같다면 이거하고 이거 최소값이 똑같다면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7이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도 마이너스 4분의 17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7일 때 g2x 마이너스 1은 그것의 2배 한다면 1 뺐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7에 2배 한다면 1 빼는 게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7 빼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9가 되는 것 같다. g2x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9가 최소값이고 이게 최소값이 같다면 gx의 최소값도 마이너스 2분의 19가 되겠네요. 그래서 b는 나옵니다. 이제 x값을 볼까요? 흥미진진하지 않냐? x가 2분의 3일 때 최소예요. fx가 x가 여기가 2분의 3일 때 최소입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2분의 3일 때 최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f 2분의 3 2 마이너스 4분의 17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7을 지나는 이 참수란 뜻이니까 당연히 똑같은 이 참수는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7을 지나야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x값은 뭐냐면 그때의 x값은 (1인가요? 그죠? 네. 자, 말하자면 여기 x가 1일 때 최소인가 봐요. 여기 x는 똑같은 x인지 봅시다. 식 하나에 같이 있죠. 다른 식에 있으면 그 x는 다를 수 있는데 같은 식에 있으면 당연히 이쪽이 1이면 이쪽도 1 돼야죠. 이쪽이 1이면 이쪽도 1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가 1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네요. 2 곱하기 1 빼기 1은 1이네요. 그죠? 그래서 G1이 이게 G1인 걸 알게 됐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A가 1인 걸 알겠네요. 뭐 설명드렸어도 아무튼 저렇게 식 푸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수치 확인하는 걸로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대답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과연 이게 다 긍정인지. 이건 그냥 2배 했을 때 최대 최소가 제일 작을 때 2배 해도 제일 작을 거예요. 그죠? 제일 작을 때 1을 빼도 제일 작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변함이 없을 겁니다. 마지막 것은 긍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 f 2분의 3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7 제일 작은 값이 나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괄호안이 2분의 3일 때 제일 작은 값이 나오겠지. 여기 값을 변화시키면 무조건 그보다 커지지 않겠냐, 이 차값인데.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낮을 수 있는 x값은 똑같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거 x 방향으로 평행이동만 했지. 이 차값은 이렇게 움직인 거야. 위아래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값 똑같지 않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y축 방향 평행이동이 쓰려면 여기에다가 바깥쪽에 더하기 3만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네, 그런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1, 마이너스 2분의 19를 지난다는 사실은 똑같고 단순히 평행으로 보이진 않아요.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수학적인 개념이
여러분이 좀 더 잘 갖추시면 좋아요. 선생님이 도형의 이동할 때 여러분들이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이 기본이지만 확대 축소 변환도 알고 있으면 좋다고 얘기를 했나? 안 했으면 지금 합시다. 확대 축소 변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거꾸로죠. 평행 이동은 점의 이동이 플러스면 도형의 이동이 마이너스고, 그다음 대칭 이동은 똑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건 y축 대칭을 걷고 해도 y축 대칭이 똑같아 보이는 것 뿐입니다. 확실히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은 반대예요. 확대 축소도 마찬가지예요. x에다가 2를 곱해 놓잖아요. 그럼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절반이 됩니다. 도형은 식에 있는 x에다가 전부 다 x에 있는 2x를 갖다 쓰잖아. 그럼 도형의 x축방이 이렇게 압축되게 돼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이제 자, 여기가 원점이야. 2.35 이렇게 있었어. 여기가 최소값이었네. 이거 x축방을 압축시킬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모든 지점이 이렇게 좀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좀 좁아질 겁니다, 아마.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 뭐 원이 있었다면 그게 딱 중간으로 오면서 좀 이렇게 될 거예요. 압축되면서. 어쨌든 최소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럼 대단히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이 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은 맞아 경쟁자들이 버리는 시간을 되게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겠죠. 질문 있나요? 다 이해됩니까? 나 줍니다. 이해 다 됐으면. 이 세 가지의 긍정을 다 이해하셨으면 됐어요. 이따가 이렇게 풀어보시든가. 아씨, 다행히 없어. 대답이 없냐? fx가 이렇다. gx하고 fx의 관계 이렇다. gx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x값을 구하라. 이 문제라고. 이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푼다면 이렇게 할 거라고. 여기서 이런 식의 것을 통해서 f 2분의 3이 최소값 4분의 17 간다는 것을 확인만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이 되게 해서 그것의 최소값으로 마이너스 4분의 17을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g는 x에 1 넣었으니까 1이 되겠지. 그게 이렇게 돼서 g1은 마이너스 2분의 19를 얻어내게 돼요. 자, 얘가 나온다고 이렇게 푼 거야. 그 많은 말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문제 2번. fx가 2x 플러스 4고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야. hfg를 만족하는 hx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네. 이건 hx를 구하세요니까 식으로 풀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쉬운 문제 버전은 이겁니다. 비교할 만한 것은 이겁니다. fh는 g. 이게 좀 쉬운 버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라면 저는 이렇게 풀 겁니다. fh가 g인 거니까 여기다 h를 집어넣습니다.
2h 더하기 4는 G라고. 그래서 h는 4 넘기고 절반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hx가 나옵니다. 이렇게 h가 안겨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함수의 틀을 아는 경우, 식 자체를 아는 경우, 식이 틀이거든. 내용물의 값이고 틀을 아는 경우 되게 쉽게 풀립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게 틀을 모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h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f를 그냥 이렇게 내용물로 쓰고 g 갖다 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hx를 구해내셔야 되는 거죠. 이거 갖고 이제 hx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 hx가 궁금해. x라고 쓰면 헷갈릴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x 플러스 4가 t니까 거기에서 t는 이렇게 된 식을 x는 하고 봅니다. x는 하면 t 빼기 4 나누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t 분의 4 더하기 3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t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hx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이제 합성함수를 잘 다룬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여러분 이걸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2학기 중공사 범위 문제는 그때까지 기억할 수는 않겠지. 다만 지금 이 순간 이걸 이해할 만큼 수학적인 언어가 발달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녀석이 그러니까 여기 이게 서로 역함수인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역함수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2x 플러스 4가 t잖아. 자, 이런 함수가 있어. 역함수 만들어봐 하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면 x는 하고 정리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x를 바꿔주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역함수야. 그거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x로 바꿨잖아. 이걸 x로 바꾼 것과 똑같다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함수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야, 이 함수는 2배하고 4 더하라는 함수야. 그건 관계라고. 관계. 함수는 관계니까. 나한테 어떤 값을 주든 그걸 2배하고 4를 더하라는 얘기야. 그걸 거꾸로 해봐. 역으로 해보라고. 그럼 어떻게 돼? 4를 빼고 절반을 해야지. 2배하고 4를 더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하면 4를 빼고 절반한다는 얘기야. 그냥 그런 게 역함수고 대단한 게 아니야. 우리가 배우는 게 되게 상식적인 걸 배우는 거고. 뭐 그게 거꾸로 계산하기 같은 건데, 뭐 이런 거지. 초등학교 때부터 하지. 2 곱하기 네모는, 나 이걸 다시 이렇게 좀 쓸 거야. 그건 예를 들어서 뭐 10이야 라고 한다면, 네모를 구하자 하면은 거꾸로 계산을 한다고. 초등학생들은 이 양을 모르니까 10에서 4를 빼고 그 다음에 절반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다고. 4를 빼고 이렇게 나누게 써야겠구나. 더하기에 거꾸로로 빼기를 하고 곱하기에 거꾸로 나누기를 하겠지. 거꾸로 계산하기, 그게 바로 역함수라고. 역함수 진짜 별거 없어요. 초등학교에 거꾸로 계산하기, 그게 역함수예요. 그게 이제 이 문제는 이미 풀렸지만 선생님이 거기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 중 하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1차 함수를 합성시켰는데 1차 함수가 나왔어요. 그럼 저 hx는 1차 함수일 거예요. 라는 걸 가지고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1차 함수는 세상 제일 쉬운 함수라고요. 왜냐면은 점 2개만 알면 되거든. 가장 단수해서 가장 알아야 될 사실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h를 만족하는 점 2개만 구해보려고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제가 hx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h4는 3인 걸 알 수 있어요. x에 0 넣었거든 방금. 이해했어? 그 다음에 h에 이번에 마이너스 2 넣을까? 그거 5 나온다.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해되냐?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h 0,5가 나온다. 그러면 근데 얘가 1차부터 직선이야. 그럼 기울기가 4 커질 때 2 작아졌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잖아. 그지? y절표 나왔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 함수를 잘 이해해서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정역이 a 이상인 함수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그럼 치역은?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2차 함수입니다. 보니까 fx는 x-2의 제곱 플러스 4 여기가 2,4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1대1이 아닌 함수입니다. 그죠? 그냥 그거 보면 알 수 있어. 1대1은 이쪽으로 보면 된다고. y 하나에 x 하는지 그거 보면 안 돼. 근데 이게 a 이상이면 1대1 함수가 된대? 그때 치역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 도대체 1대1 대응이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란 무슨 말인가를 생각을 해보자. 그건 이렇게 구워도 하나만, 이렇게 구워도 하나만 만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증가만 하거나 증가할 때 살짝 이렇게 내렸다 올라가면 안 돼요. 계속해서 감소만 하거나 그걸 단조롭게 증가한다, 단조롭게 감소한다고 해서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겨먹어야지 1대1 대응이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2차 함수는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서 대표적으로 증가와 감소가 같이 있는 함수라고요.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이 같이 있지. 둘 중에 하나만 표현이 돼야지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어떤 지점 뭐 이상인 범위에서 그러려면 증가하는 쪽만 포함해야 돼요. 감소하는 쪽은 포함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이제 그건 a 값에 대해서 이제 b 값이 존재하겠죠. y 값이 y축, x축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니죠. 이걸 만족하는 a와 b의 그 수수쌍은 엄청 많을 겁니다. 여기 질문에서 a 이상일,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정역과 치역의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질문이 그래서 최소값이에요. 여러 가지니까. a, b의 최소는 그럼 둘 다 양수라고 한다면 근데 딱 봐도 일산면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2,4니까 둘 다 양수인 게 확실하니까 그렇다면 둘 다 절대값이 제일 작아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최소야 최소지. A는 언제 최소냐면 이때 제일 작네 A가. B는 이때 제일 작고. 그래서 2,4인 거야. 이렇게 푸는 거죠.